전쟁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기준으로 다시 편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방공망이 무너졌습니다. 한 발도 못 막았어요. 욕기 여경률 0%. 캄보디아가 발칵 뒤집혔죠. 한국은 무기 팔지 마라. 절규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방이 한국 무기로 포위됐거든요. 1억 원짜리 폭탄, 국경도 넘지 않고 110km를 날아가 정확히 꽂혔습니다. 명중률 100%, 5.1m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미국 제2대문 28철 나음인데 한국은 110km라고요? 가격은 절반인데 사거리는 4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간 건물이 폭격됐거든요. 잠깐, 이거 전쟁 범죄 아닙니까? CIA 보고서를 열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범죄 조직 본부였어요. 납치 감금, 고문이 벌어지던 곳. 한국인 피해자도 있었죠. 1m 오차로 정확히 악의 심장만 제거했습니다. 주변 민간인 단 한 명도 안 다쳤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든 걸까요? 왜 범죄의 심장을 정확히 뚫은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마커스 스틸, 미 국방부 수석 분석관, 30년 경력의 전쟁 분석 전문가. 그가 새벽 3시 펜타곤 지하실에서 위성사진을 켰습니다. 빨간 점 13개, 12개는 명확했죠. 군기지,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그런데 마지막 하나. 잠깐, 이거 창살 아니야?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건물 구조가 달랐어요. 감시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서버실이 보였죠. 1m 오차로 정확히 폭격됐다는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리스트에 넣었다는 뜻이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파편 분석 자료를 열었을 때 금속 조각에 새겨진 네글즈. 코리아. 그 순간 마커스 스틸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마커스 스틸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정밀 유도무기 체계 분석국 수석 분석관으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걸프전부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수천 번의 전투를 분석하며 하나의 신념을 굳혀왔죠.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끝난다는 것. 그것이 제가 믿어온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숨을 멈췄습니다. 위성사진이 천천히 확대되는 모니터 앞에서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상공 1만 2,000m에서 촬영된 화면이었는데 열 화상 카메라가 포착한 붉은 점들이 마치 혈흔처럼 지도 위에 박혀 있었죠. 13, 정확히 13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새벽 3시 펜타곤 지하 4층 분석실로 긴급 호출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면전 폭격 분석 요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30년 경력의 분석관인 저도 이런 시간대 호출은 처음이었거든요. 형광등만 윙윙거리는 공간에서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위성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12개의 점은 명확했습니다. 군 막사, 탄약고, 지휘소, 레이더 기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군사 표적들이었고 제가 수백 번도 더 봐온 패턴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좌표를 확대하자 시아누쿠빌 중심가에 12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고 건물 구조는 군사시설이 아니라 고층 사무실 형태였으며 감시 카메라가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죠. 이건 군막사가 아니었습니다. 민간 건물인데 왜 폭격 대상이 된 겁니까?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간시설 폭격은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파편 분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폭탄 파편이었는데 금속 조각에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110이라는 숫자 옆에 그리고 그 아래 KOREA라는 단어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제 유도폭탄 KGB, 사거리 110km, 활공형 정밀 유도무기라는 기본 정보가 머릿속을 스쳤죠. 미국의 JDAM이 28km인데 한국제는 110km라니
사거리가 4배나 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JDAM이 2억 5천만 원인데 KGGB는 1억 원, 절반 수준이었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명중률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JDAM의 평균 명중률은 85% 수준인데 태국군이 사용한 KGGB는 47발을 발사해 47발 전탄 명중이라는 기록이 찍혀 있었거든요. 100% 명중률, 그것도 110km 장거리에서 말입니다.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야. 저는 30년간 전쟁을 분석하며 명중률 100%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날씨, 바람, 목표물의 움직임, 전자전 방해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85%만 나와도 우수한 무기로 평가받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제 무기가 47발 중 47발을 모두 명중시켰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건 오차 범위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평균 착탄 오차 1m 이내라고 적혀 있었죠. 110km를 날아가서 1m 오차로 떨어진다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GPS 유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정확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폭격당한 건물의 위성사진을 더 확대해보니 건물 한가운데만 정확히 뚫려 있었고 주변 건물들은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은 채 멀쩡했습니다. 1m 오차라는 게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밀함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무기를 가진 나라는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적국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태국은 캄보디아 영공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경선 밖에서 폭탄을 투하했을 뿐인데 110km 너머의 목표물들이 정확히 파괴됐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모니터 속 KOREA라는 글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30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방산 기술에서는 늘 미국을 따라오는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4배, 가격 절반, 명중률 100%.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 체계였죠. 저는 파편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했습니다. KOREA라는 글자가 금속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리며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하면 펜타곤이 발칵 뒤집힐 게 분명했거든요. 13개의 붉은 점. 12은 전쟁이었지만 하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KOREA라는 이름이 있었죠.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KGGB 관련 자료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죠. 태국군이 이 무기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어떤 전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추적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자 놀라운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국군은 2024년 7월부터 KGGB를 실전 배치했고 지난 5개월간 총 47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7발 전부가 목표물을 명중시켰죠.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JDAM 명중률이 85%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상식을 벗어난 수치였거든요. 전탄 명중. 그 한 문장이 내 상식을 찢어버렸어. 저는 기술 분석 자료를 열었습니다. KGGB의 유도 방식은 GPS와 INS 복합 유도 시스템이었고 활공형 날개를 장착해 사거리를 110km까지 늘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국경선 밖에서 투하하면 폭탄이 스스로 날개를 펴고 목표물까지 활공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적의 심장을 타격했다는 거군요. 이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전략이었습니다. 영공 침범 없이 대공포 사정권 밖에서 안전하게 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조종사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폭탄만 정확히 날아가 목표를 파괴하는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CIA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폭격당한 그 민간 건물의 정체가 궁금했거든요. 왜 태국군이 군사시설도 아닌 고층 빌딩을 폭격 목표로 삼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누크빌 지타워, 표면적으로는 IT 기업 사무실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스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을 감금해놓고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던 겁니다. CIA 보고서에는 피해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감금시설이었다는 겁니까? 피해자 중엔 한국인이 있었어.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보였죠. 시아누크빌, 2023년 9월. 사인 고문 후유증. 한국 대학생이었습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숨진 청년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전쟁을 분석하며 수많은 사상자 통계를 봤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이 제 가슴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 폭격은 실수가 아니었어. 누군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태국군의 표적 선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가 손뗄 수 없었던 범죄의 심장을 정확히 제거한 겁니다. 군사 목표 12개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악의 소굴 하나를 함께 지워버린 거죠. 범죄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은 폭탄. 우연이 아니었어.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KGB라는 무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죠. 1M 오차, 민간인 피해 제로, 목표물만 정확히 제거. 정밀함이 정의일 수도 있겠구나. 30년간 저는 전쟁을 수치로만 분석해왔습니다. 폭발력, 사거리, 명중률, 부수적 피해율.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밀함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KGB는 110km를 나라가 범죄자들만 제거했습니다. 옆 건물의 민간인들은 다치지 않았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죠. 이 폭탄은 전쟁의 언어가 아니라 정의의 언어로 떨어졌던 겁니다. 한국은 정확히 정의를 겨냥했어. 저는 모니터 속 KOREA라는 글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기술, 이 결정, 이 정확도.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선을 1M 오차로 지켜냈던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전쟁은 수치로 끝난다고 믿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수치 너머의 무언가였습니다. 정밀함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위성사진에 중국제 HQ-12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포착됐고 VT-4 주력전차 20대가 국경지대에 배치됐습니다. 중국 군사자문단까지 투입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캄보디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요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였죠. HQ-12는 중국이 자랑하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었고 사거리 40km 이내의 모든 비행체를 격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 위성 추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서 FA-50 전투기 4대가 이륙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시간은 새벽 5시 32분이었습니다. 과연 요격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던 공군 분석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HQ-12는 분명 강력한 방공 시스템이었고 중국이 자랑하는 무기였거든요. FA-50 편대는 국경선에서 80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캄보디아 영공에는 단 1m도 침범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KGB를 투하하기 시작했죠. 위성 화면에서 4개의 작은 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110km의 날개.
폭탄들이 활공 날개를 펼쳤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듯이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캄보디아 영공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군의 HQ-12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경보음이 울렸고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잡혔죠. 상황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HQ-12 레이더가 KGGB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죠. 위성에서는 분명히 4개의 폭탄이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지상 레이더는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요격률 0%. 레이더 반응 제로.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이건 스텔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KGGB는 스텔스 폭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활공형 유도 폭탄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스텔스가 아니야. 물리학의 새로운 언어야. 110초가 지났습니다. 4개의 폭탄이 정확히 목표물 위에 떨어졌죠. HQ-12 지휘소 2곳, VT4 전차 집결지 2곳. 모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자랑스러운 중국제 방공망은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한 채 무너졌죠. 상황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죠. 30분 후 CNN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한국제 무기 압도적 우위.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중국 방공 시스템 HQ-12, 한국 유도폭탄 앞에 무력화.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KGGB 명중률 100%, 요격률 0%. 한국 무기 실전 검증 완료. 세계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있어. 저는 모니터 속 뉴스 자막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전쟁을 분석하며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죠. 전쟁은 항상 슬프고 참혹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밀함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도구였어. 110km는 단순한 거리값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종사를 살리는 거리였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거리였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거리였죠. 한국이 만든 이 무기는 더 많이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적게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쟁을 분석하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오후 펜타곤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로 찍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탑 시크릿 CIA.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캄보디아 불법 산업 삼각 유착 구조 보고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죠. 캄보디아 GDP의 30%가 불법 산업에서 나온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부, 군, 범죄 조직이 하나로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 시아누쿠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타워 건물 구조도가 나왔습니다. 12층 건물 전체가 감옥처럼 설계되어 있었죠.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고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출입구는 2중 3중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건 사무실이 아니라 감금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감아놓고 강제로. 보고서에는 피해자 증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취업 사기로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곳에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사기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었죠. 탈출을 시도하면 고문당했고 저항하면 살해됐습니다. 피해자 명단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아래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김모 씨, 25세, 한국인. 시아누쿠빌, 2023년 9월. 사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그가 내 아들이었다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취업 사기에 속아 저곳으로 끌려갔다면 저는 이 폭격을 막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빨리 폭격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상자 통계를 봤지만 단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한 가족의 비극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태국군의 작전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폭격 목표 선정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군사 목표 12개와 함께 지타워가 포함된 이유가 적혀 있었죠. 전쟁 상황을 이용한 범죄 조직 소탕 작전.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신속한 제거 필요. 전쟁은 명분이지만 목표는 정의였던 거야. 태국군은 캄보디아와의 전쟁을 빌미로 국제사회가 손댈 수 없었던 범죄의 심장을 제거한 겁니다. 합법적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었죠. 캄보디아 정부와 군이 보호하고 있었고 중국의 암묵적 지원까지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범죄 조직 본부도 함께 날려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실수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었지만요. 한국 무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KGB가 아니었다면 이 작전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요. 일반 폭탄으로는 주변 건물의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1M 오차로 정확히 지타워만 타격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정밀 유도 기술 덕분이었죠. 민간인 피해 제로. 목표물만 정확히 제거. 범죄자들만 처단. 한국 무기는 정확해서 인간적이었어.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30년간 전쟁을 분석하며 무기를 인간적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는 그저 살상 도구였고 효율과 파괴력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KGB는 달랐습니다. 정밀함은 살상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수학이었죠. 죽여야 할 사람만 죽이고 살려야 할 사람은 반드시 살리는 것. 1M 오차 안에 그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국경 밖에서 정의가 날개를 폈어. 태국 전투기는 국경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안전한 자국 영공에서 폭탄만 투하했죠. 110km를 날아간 폭탄이 정확히 범죄의 심장만 파괴했습니다.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고 옆 건물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폭탄의 궤적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단지 확신만 있었죠. 정확한 좌표, 정밀한 유도, 확실한 타격. 그리고 그 끝에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폭격은 실수가 아니었어.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정의의 구현이었던 거야. 모니터 속 KOREA라는 글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밀한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지켜야 할 윤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윤리를 1M 오차로 구현해냈던 겁니다. 정밀함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쟁 이틀 후 CNN이 특별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제 HQ-12 방공 시스템, 한국 유도폭탄 앞에 완전 무력화. 앵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죠. 화면에는 폭격 전후 위성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BBC도 긴급 뉴스를 송출했습니다. 한국 KGB 명중률 100%. 실전 검증 완료. 세계 방산 시장 지각 변동 예고.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죠. 중국 무기 신화 붕괴, 한국이 새 기준 제시.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세계 각국의 뉴스를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까지 모든 언론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KOREA라는 단어가 전 세계 뉴스 자막에 동시에 떠오르는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CNN 자막에 KOREA가 떴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간 무기 분석관으로 일하며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HQ-12 실패에 대해 집중 질문을 쏟아냈죠.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 한국 무기를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대변인은 딱 한 문장만 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촉구합니다. HQ-12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패자는 변명한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어.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인정한 겁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변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CIA를 통해 입수한 베이징 국방대학 내부 문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긴급 한국 정밀 유도무기 기술정보 수집 최우선 착수 HQ-12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패닉 상태였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증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KAI도 연속 상승했죠. 폴란드 국방부가 KGGB 도입 협의를 요청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술 이전 조건부 대량 구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까지 문의가 쇄도했죠. 세계가 새 기준을 찾고 있어. 이름은 K야. 저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방사는 동남아 틈새 시장 정도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펜타곤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참석한 긴급 회의였습니다. 저는 수석 분석관 자격으로 브리핑을 맡았죠. 대형 스크린에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사거리 JDAM 28km, KGGB 110km. 4배 차이입니다. 가격 JDAM 2억 5천만 원, KGGB 1억 원. 절반입니다. 명중률 JDAM 85%, KGGB 100%. 실전 검증 완료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죠. 이건 다른 차원이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앞섰습니다. 한국은 더 많이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더 적게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곳만 타격하고 민간인 피해는 제로로 만드는 무기죠.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젠 인정할 때입니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국 역사상 외국 무기를 기준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실체 기술이 아닌 정신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죠. 내가 본 건 폭탄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생존의식이 만든 완벽한 궤적이었다. 110km의 날개가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미국은 놀랐고 한국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죠. 전쟁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밀함이 정의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명령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한국방산 기술현장조사 특별출장 승인. 미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해외 출장은 수도 없이 다녔지만 한국행은 처음이었죠. 목적지는 경기도 성남 KAI 본사와 한화연구소,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 숲과 도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다고 들었는데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던 나라. 총알 하나, 탱크 하나 만들 수 없었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빛의 도시가 한때 폐허였다니 믿기지 않았죠. 공항에서 성남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첨단 빌딩들,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 이곳이 그 날개를 만든 나라구나.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KAI 본사 회의실에서 첫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FA50 총괄 김영수 부사장과
KGGB 개발 총괄 이재훈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FA50의 첫 비행 순간, 초기 실패 장면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날의 기념사진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110k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절실함이 만든 거리죠. 절실함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우리는 북쪽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조종사들이 위험한 영공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게 싫었습니다. 국경 밖에서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면 우리 조종사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 개발의 시작점이 조종사의 생명이었다는 거였죠. 이재훈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명중률 100%의 비밀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감이 있을 뿐이죠. 책임감이요? 네. 우리가 만든 폭탄이 빗나가면 누군가 죽습니다. 우리 조종사가 죽거나 무고한 민간인이 죽죠. 그게 싫어서 0.0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무기 개발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대답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은 기술 스펙을 자랑했고 성능을 강조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생존의 공학이죠. 이 박사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생존의 공학.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확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정밀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공장 내부를 견학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엔지니어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저는 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은 땀에 젖어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 하지만 그 손끝에서 인류의 윤리가 조립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정밀함이 만들어지고 책임감이 조립되고 생명을 지키는 날개가 탄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부사장이 제게 파편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험 발사 때 회수한 KGGB 꼬리날개 조각이었죠. 그 금속 표면에 KUREA라는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따뜻했죠. 조종사를 살리려는 마음,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의지, 정확해야 한다는 책임감. 정밀함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절실함이었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 책임져야 한다는 절실함이 110km 나는 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재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틸 박사님,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정밀함은 우리에게 생존의 도구였고 그 생존이 이제 다른 나라의 평화까지 지키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거기에 한 문장을 적었죠. 프리시전 이즈 휴메니티. 정밀함은 인간성이다. 한국은 총알 하나 없던 나라에서 윤리를 설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10km의 궤적, 그것은 절실함의 곡선이었고 생존의 수학이었으며 인간성의 증명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펜타곤의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그리고 주요 방위산업체 CEO들까지 총집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저는 수석 분석관 자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 점유율 변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40%, 미국 25%, 중국 15%.
나머지 국가들은 20%를 나눠 갖고 있었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이 표에 없었습니다. 5년 전에도 5% 미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기준입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돼.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성능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JDAM과 KGGB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데이터였죠. 사거리 JDAM 28km, KGGB 110km. 4배 차이입니다. 가격 JDAM 2억 5천만 원, KGGB 1억 원. 절반 수준입니다. 명중률 JDAM 85%, KGGB 100%. 실전에서 47발 중 47발 전탄 명중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인가? 네, 장군님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완전히 검증됐습니다. 중국제 HQ-12 방공망을 뚫고 100% 명중시켰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방산업체 CEO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문명 수준이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캄보디아 폭격 위성 사진이었죠. 지타워 건물만 정확히 파괴되고 옆 건물들은 유리창 하나 안 깨진 사진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입니다. 1M 오차로 목표물만 정확히 제거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죠. 윤리 경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윤리라니 무슨 뜻인가?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엔지니어의 손, 조종사를 살리고 싶다던 김 부사장의 눈빛, 책임감을 이야기하던 이재훈 박사의 목소리. 한국은 더 많이 죽이는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적게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죠. 정확히 겨냥에 필요한 곳만 타격하는 무기, 민간인 피해 제로를 실현하는 무기, 범죄의 심장만 제거하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지타워 폭격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불법 스캠 조직 본부를 정확히 타격하면서도 주변 민간인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능했던 건 1M 오차의 정밀함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정의의 실행입니다. 합참의장이 팔짱을 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건 역사상 없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군 교범 개정을 제안합니다.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교범 초안이었죠. 단거리 정밀 타격 JDAM 운용, 중장거리 정밀 타격 KGGB 통합 운용.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군이 한국제 무기를 공식 교범에 등재하고 연합작전 시 통합 운용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군 역사상 외국 무기를 교범에 등재한 적이 없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4배, 가격 절반, 명중률 100%.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거든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죠. 하지만 결국 데이터가 승리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끝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스틸 박사, 자네 보고서 제목이 뭐였나? 한국방산의 실체 기술이 아닌 정신? 네, 장관님. 좋네. 그 보고서 전문을 백악관에 보내겠네. 대통령이 보셔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다음 날 CNN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미군, 한국제 유도폭탄 교범 등재 검토. BBC도 뒤를 이었죠. 미국 한국방산 통합 운용 시대 열리나.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펜타곤,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30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전쟁을 분석했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뛴 적은 없었습니다. 110km의 거리, 그것은 윤리의 반경이었어.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책임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정확함으로 정의를 측정하게 됐죠. 전쟁의 언어가 변했습니다. 이제 정밀함이 평화였습니다. 세상이 새 기준을 가졌습니다. K라는 이름의 기준을요. 워싱턴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펜타곤 집무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천천히 쌓여가는 게 보였죠. 새벽 5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밀함의 윤리,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질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문명의 전환점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위성사진 속 13개의 빨간 점, 파편에 새겨진 KOREA라는 글자, 한국 공장에서 본 엔지니어들의 손,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들. 110km는 우리의 절실함이 만든 거리입니다. 한 발이 빗나가면 조종사가 죽으니까요. 우린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공장의 소음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엔지니어들의 땀 흘리는 모습. 그들의 손끝에서 윤리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그날 적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프리시전 이즈 휴메니티. 정밀함은 인간성이다. 저는 다시 키보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다. 정의를 수출했다. 110km의 사거리는 단순한 기술 스펙이 아니었다. 조종사를 살리는 거리였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거리였으며 악을 정확히 제거하는 정의의 반경이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간 수천 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번처럼 감정이 담긴 보고서는 처음이었죠.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조용한 딸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백악관 기자회견장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우리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밀함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죠. 평화가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펜타곤을 덮고 있었고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죠.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수천 번의 전쟁을 분석하며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수치로 끝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봤어. 기술이 정의가 되는 순간을. 70년 전 한국은 총알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키기 위해, 책임지기 위해 절실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날개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1억 원짜리 폭탄, 110km의 비행, 1M의 오차, 0명의 민간인 피해. 그것은 한 나라의 절실함이 만든 궤적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에서 받아온 KGB 파편을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표면에 새겨진 KOREA라는 글자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이제 세상의 기준이야. 위성 사진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확대되는 캄보디아 지도. 빨간 점 하나가 지도 위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선명하게 새겨진 단어. KOREA. 저는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의 서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한국어로 쓰인다. 110km의 날개가 인류의 윤리를 증명했습니다. 그 폭탄은 악을 겨냥했지만 인간을 구했죠. 정밀함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이었습니다.